제가 하는 일을 이제 매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부터 쭉 설명해 볼까 합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것이 다 궁금하지만 먼저 손부터 확대하게 되면은 이렇게 털도 보이고요. 그리고 푸르스름하게 혈관도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더 알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더 확대를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땀샘도 보이게 되고 더 확대하게 되면 땀샘도 보이게 되고 피지선 그리고 혈관 그리고 소름 끼치거나 또는 뭐 이제 추울 때 털을 곤두서게 하는 잇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또 더 확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했죠. 그래서 더 확대해 보니 뭔가 둥근 것이 막 겹겹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둥근게 생긴 것을 또 하나씩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 아시다시피 확대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세포가 수많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확대해 보고 싶었지만 지금 당장은 세포막부터 확대하기로 하죠. 세포막을 또 확대하게 되면 또 뭔가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그래도 친숙하게 콜레스테롤, 단백질, 탄수화물 그래도 친숙한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또 저기서 탄수화물에 또 집중해서 탄수화물을 또 확대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탄수화물 가져도 또 뭔가 구슬들이 이렇게 엮여 있는 모습처럼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확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주 중에 구슬 하나를 먼저 확대해 보자.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 구슬이 또 다른 더 작은 구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대는 이것을 이제 원자라고 하고요. 지금 원자는 중성자와 양성자가 원자 핵으로 가운데 뭉쳐 있고 전자가 주위를 돌고 있는 모델로 설명하죠. 또 다른 것도 확대해 보니 모양은 비슷하고요. 다만 개수만 다르다는 거죠. 사람 몸이 아닌 다른 곳을 확대해도 결국에는 세상이 원자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신기했어요. 왜 저런 작은 구슬의 개수가 다른 것이 바로 물질의 특성을 다른 물질을 구성하는가? 네, 헬륨 풍선, 헬륨 여러분들 그리고 리튬은 리튬 전지로 매우 친숙하죠. 탄소, 예. 근데 같은 원자라도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다른 특성을 가진 물질이 됩니다. 또 서로 다른 원자들을 결합하여 이제 또 다른 물질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산소 하나와 산소 두 개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이것을 액체에 주입하면 이제 탄산 음료가 되고요. 여러분들 엄마 몰래 드시고. 질소는 매우 반응성이 작아서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포장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액체 질소를 이용하여 구슬 구슬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또 다른 물질의 온도를 낮추기도 합니다. 제일 친숙한 것이 바로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한 물 분자죠. 이 물 분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으게 되면 우리가 마시는 물이 되죠. 이런 분자를 우리는 고정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분자들을 자유롭게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도인데요. 즉 온도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양이라는 거죠. 인류는 서로 다른 원자들과 그리고 배열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조합하느냐 또는 온도에 따른 상태가 달라지는 것들을 모두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물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들과 자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자들과 그리고 심지어 인류는 그 자연에서 발견할 수 없는 원자들마저도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같은 양성자의 개수를 갖더라도 서로 다른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것을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불안정한 동위원소가 이제 다른 원소로 이제 안정한 원소로 바뀔 때 그런 현상을 우리는 붕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보다 더 작은 세계가 존재할까요? 그렇죠? 더 작은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 작은 양성자와 중성자마저도 결국 확대하면은 쿼크라는 물질들로 쿼크 3개씩 이루어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전에 붕괴라는 단어를 좀 언급했는데요. 이런 붕괴 과정 중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어느 정도 바뀌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그 물질을 구성하지 않은 중성미자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인류는 이 중성미자에 대한 특성을 아직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세계는 더 이상 광학 현미경이나 전자를 이용한 현미경으로 더 이상 보기 힘들고 이렇게 거의 나라에 비할 만한 크기의 가속기를 이용하여 작은 세계를 봐야 하죠. 그리고 중성미자 연구는 중성미자가 연구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남극에 있는 아이스 큐브인데요. 50m 두께의 얼음을 뚫고 5,000개가 넘는 검출기를 이제 2,450m에 이제 주렁주렁 매달려서 이렇게 중성미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보셨겠지만 일본에 있는 슈퍼 카미오칸데도 10,000개가 넘는 그 검출기를 원기둥 모양으로 배열한 후 물을 채워서 이제 중성미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기 재미있는 사진인데 저기서 이제 사람이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가서 검출기를 하나씩 닦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이제는 큰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하늘 위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고등학교가 보이고 약 100m 정도 스케일이 되죠. 또 100배 더 멀리 가면 대전이 보이고 더 가면 100배 더 가면 한국도 보입니다. 더 먼 곳 우주에 나가서 보게 되면은 지구가 보이고요. 근데 이런 지구도 결국 태양의 도움을 받는 여러 행성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태양계마저도 우리 은하를 돌고 있는 매우 점 같은 그런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점에 불과하게 되죠. 예. 지금 인류는 우주에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은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우주를 관찰하다 보면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도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온다고 상상하게 되면은 이런 빅뱅 이론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우주 망원경을 띄워서 이런 우주 이론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찾는 관측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가 이제 각 곳에 이런 우주 망원경을 설치해서 블랙홀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측하기도 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미시 세계도 보고 멀리 있는 곳을 아무리 관측을 해도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고작 5% 미만에 불과합니다. 바로 암흑물질 때문인데요. 중력 효과 현상과 중력 렌즈 현상과 그리고 현재 은하의 공전 속도를 봤을 때 이것이 암흑물질의 존재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아름다운 무지개는 우리 육안으로 보면 되고 작은 세계는 현미경으로 보면 되죠. 그리고 먼 곳은 망원경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 또는 중성미자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마치 우리가 밖을 나가보지 않아도 창밖에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입자를 보기 위한 검출기를 만드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네, 지금 이거 보시는 것은 간단한 컨셉인데요.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을 정지에 가깝게, 즉 엄청 낮은 속도로 만든 다음에 어떤 입자가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우리는 그 물질의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입자가 왔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알고 있는 물질로 이제 크리스탈을 만들고 그리고 각 센서를 부착하고 마이너스 273도에 도달하는 냉동기에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열 센서들은 보통 이렇게
엄청 낮은 온도에 닿는 순간 온도를 측정하기도 전에 얼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273도, 정확히는 밀리케빈 레인지 범위에서도 미세 온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양자역학 효과와 그리고 이제 초전도 현상 등을 이용한 최첨단 기술이 이제 복합적으로 부합된 소자들을 이용해서 미세 온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검출기와 극저온 냉동기를 우리는 지하 1000m에서 실험을 합니다. 지금 강원도 정선에 약 3000제곱미터 규모의 지하 1000m에서 실험실을 구축해 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하로 가서 실험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물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매우 다른 그러니까 다른 입자들이 방해하면 안 되는데, 지상에서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수많은 입자들이 이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따라서 결국에는 우주를 알고 싶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지하로 게 되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지하실험 연구단. 네. 네, 그래서 기초과학은 우리가 여태까지 직면했던 모든 질병, 바이러스, 또 식량 문제, 모든 문제들을 기초과학에 기반해서 해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인류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공헌하도록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